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오늘은 접속사를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접속사 문제 하나 띄워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no matter 하고 들어오네요. 그러면 no matter가 있으면서 busy가 나오면서 이제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지금 보면 A, B, C, D를 딱 보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접속사들은 해석상으로 문제를 풀기가 조금 힘들죠. 왜 그러냐면 넣고 자 언제든지 혹은 뭐 얼마나든지 뭐 이런 식으로 no matter when, no matter how, no matter what 이렇게 들어오면 해석상으로 들어갈 때 선택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져요. 그랬을 때 when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냥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그런데 how는 둘로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when이 시간이에요. how가 방법이에요. 그래서 when은 뭐뭐 할 때예요. how는 얼마나예요. 이런 게 아니라 자 지금 보시면 얘는 정상적인 어순이 이렇게 나오지만 how 같은 경우는 자 방법을 나타낼 때는 I don't know how I get there. 자, 내가 어떻게 거기에 가야 될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는 문장이 정상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상태가 나오는 경우 얼마나 how much it is 이렇게 될 때에는 자, 얘가 형용사나 부사가 먼저 나오면서 그러면서 자 뒤에 주어 동사 순서가 약간 틀어지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답을 결정한 단어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 busy가 답을 결정한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더명사, 더 컴퍼니를 수식하진 않았을 거예요. 형용사는 원래 관사 앞으로 안 나오죠. 그러니까 beautiful the girl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 형용사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용사가 더 컴퍼니를 수식하지는 못했을 텐데 자, 왜 튀어나왔지? 라고 얘기하면 비동사 뒤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형용사가 있다가 형용사가 앞으로 튀어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품사가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도 되나? 정상적인 문장은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있어야 정상적인 문장인데 지 혼자 떡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그게 가능하다는 것은 when은 자 어순이 정상 어순이 나와야 되는데 how도 how의 방법은 정상 어순이에요. how의 상태로 가면서 왜 형용사나 부사로 문장이 시작되는지를 설명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속사 같은 경우는 자 해석을 해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얘도 의미상 맞는 것 같아 쟤도 의미상 맞는 것 같아 하면서 문제가 자 출제 의도가 약간 흐릿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접속사들은 자 앞에 문장은 뭐가 있어야 돼 뒤에 문장은 뭐가 있어야 돼 앞뒤를 연결하면 무슨 접속사야 이런 식으로 준비를 좀 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의 답은 how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no matter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when 시간 부사절 여기에 no matter를 합쳐서 자 when no matter when은 whenever가 되겠죠.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 이렇게 사전에 있고요. how 그러면서 how는 방법과 상태를 나타내는데 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서 자 이렇게 쓰인다라는 얘기가 여러분들 교재 340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교재에 how가 어떻게라고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how는 왜 출제된다가 정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순수 어휘책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문제를 또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인터뷰를 간단하게 자 어떻게 해요? come in 자, 간단한 인터뷰를 위해서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뒤에 주어 동사가 있네. 그러면 A 뭐뭐 없이 B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전치사 그 다음에 접속 부사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접속사 그 다음에 otherwise는 접속 부사 이렇게 자 문제를 풀 때에는 뜻보다는 무엇이 품사가 우선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접속 부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품사가 접속사예요, 부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의 연결 기능은 없는 거죠. 근데 문장과 문장의 연결을 하려면 품사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의미랑 상관없이 답이 쓰고 굉장히 쉬운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휘는 뜻 이전에 자, 뭘 먼저 체크해야 돼? 걔네들의 품사, 전체 문장의 배열. 빈칸 앞에 뭐가 있어? 빈칸 뒤에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풀리는 문제들이 거의 태반이다. 그러면서 without 사전 찾아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교재 전치사 이런 게 먼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832페이지에 without이 정리가 돼 있는데 뭐부터 정리가 돼 있어요? 품사부터 정리가 되죠. 지금 nevertheless는 품사가 정확하게는 부사, 접속부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뜻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품사 배열에서 오히려 약점을 보인다. 어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쉼표를 자르고 나면 주어와 동사가 있는데 자, 얘는 접속 부사예요. 접속 부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 없으며 또한 문두에 나올 수 없죠. 자, 전치사죠. 전치사죠. 이런 거.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자 틀리는 3대 접속사가 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before, after 은근히 많이 틀린다 이 얘기 해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until이 나오면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if가 굉장히 관건이 돼요. 자, if 같은 경우는 if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if를 대신할 수 있는 접속사, 즉 assuming that, 자 given that, 그 다음에 providing that,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어렸을 때 배웠던 providing, provided,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자 supposing that 이런 것들이 if를 대신할 수 있는 접속사들인데 이때 that을 생략해도 접속사의 기능이 그대로 남아있죠. 자 that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if를 대신할 수 있는 전치사 예를 들면 but for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 중에 given은 that이 없으면 전치사가 돼요. 이런 식으로 without 뭐뭐 없이 이런 것들이 이제 if를 대신할 수 있는 접속사 전치사이며 이쪽은 접속사이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다른 애들은 that을 생략해도 자 그대로 뭐가 됩니까? that을 생략해도 접속사 기능인데 given만 대시 생략되면 전치사가 됩니다. 혹은 if 생략 도치 얘가 생략이 되면 전체 문장이 도치가 된다든지 아니면 if의 세 줄 공식 그러니까 if가 자 현재야 그러면 쉼표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자 쉼표 뒤에는 뭐 현재나 미래나 명령이 나와야 돼. if가 과거야. 그럼 쉼표 뒤에는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 if가 had pp가 있어. 그러면 쉼표 뒤에는 would, should, could, might had pp가 있어야 해. 이런 식으로 if의 기능적인 거 혹은 동의어적인 거 이런 것들 시험에 많이 나오면 오늘 같은 경우도 assuming that 대시 생략돼서 접속사로 쓰인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자 몇 페이지를 펴보냐면 여러분들이 66페이지를 펴보시면 assuming이 나와요. 근데 assuming은 대시절에 가로가 묶이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품사는 접속사이며 자 외출제된다 이런 것들이 싹 다 정리가 돼 있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뭘 한번 볼까요? except furthermore if는 없네요. 자 그럼 if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고 자 이제 문제 한번 더 볼게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주어 동사 자 그 다음에 regardless of how important 자 이건 다 빼시고요. how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네. 그렇죠. 아까 배운 대로 how가 상태를 나타내는 접속사인 경우에는 뭐가 나옵니까? how가 상태를 나타내는 접속사니까 자 형용사가 먼저 나오더라. 그나저나 여기 동사가 또 있네요. come to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너하고 너 빠져. 자 너도 부사
넌 대명사. 부사나 대명사가 있다고 해서 문장의 동사가 두 개인 게 설명이 되진 않겠죠. 그러면 이제 뭐하고 뭐가 남았어? whatever하고 whenever가 남았어요. 근데 아까 when을 얘기할 때,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when은 자, 이게 있든 없든 주어, 동사, 목적어, 정상적인 어순의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반면에 what은 ever가 있든 없든 중요한 건 뭡니까? 자,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뭐예요? 주어가 없거나 아니면 목적어가 없거나. 자, 그런데 지금 밑줄 뒤에는 무엇이 없느냐? 밑줄 뒤에는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what 라인에서 들어와야겠어? when 라인에서 들어와야겠어? what이나 whatever가 답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접속사가 뜻이 있는 것들은 오히려 뜻을 외우고 앞뒤 배열을 보겠지만 뜻이 없는 것들은 뜻이 없는 것일수록 what, when 이런 건 뜻이 뭐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what 무엇, when 언제 끝이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앞뒤 배열을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 자, 여기에 맞춰서 토익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 하나만 이제 마지막으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자, 한국인이 틀리는 3대 접속사가 after, before하고 그 다음에 until하고 if다 그랬습니다. 역시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until이 나오고 있는데 뒤에 주어, 자, 전면구 좀 치워볼까요? 전면구를 치우고 나니까 동사가 나왔네요. 따라서 접속사가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전치사인 너하고 너는 빠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while은 앞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뒤에가 상태, 지속, 자, 계속 이런 개념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진행, 뭐뭐 하고 있는 동안 while하고 같이 못 쓰는 게 뭐냐? 완료는 같이 쓰시면 안 돼요. 반면에 until은 자, 앞에가 뭐가 나와야 돼요? 자, 앞에가 상태, 지속, 계속 뭐뭐 한다 이런 뜻이고요. 뒤에가 뭐가 나와야 됩니까? 완료가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기준 언제까지? 그런데 지금 뒤에 보시면 complete이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complete이라는 동사는 진행이나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 보셔야겠습니까? 이거는 완료가 되는 대표적인 동사죠. 그래서 until 뒤에 complete이 나오면서 오늘 답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책을 한번 보실게요. 자, 여러분들 책에 while 같은 경우는 824페이지에 있는데, 자, 뭐뭐 하는 동안 뭐뭐인 반면에란 뜻으로, 자, 뒤에는 어떤 게 나온다? 자, 의미로 쓰인다. 보통 완전한 문장을 받는다. 여기 있네요. 자, when이나 as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while은 자, 상태, 지속, 진행 이런 얘기가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못 풀어드리는 문제가 있더라 하더라도 교재를 꼼꼼하게 보시면 교재가 자, 계속 강조하죠. 단순히 뜻이 아니라 자, while 뒤에는 뭐가 나와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during 전치사인 건 뭐 당연히 아실 거고 until을 보시면 주절의 동사가 그러니까 앞에 쪽이 지속 계속을 나타내고 until 뒤에는 자, 뭐가 됩니까? 완료의 의미가 와야 되죠. 그래서 어떤 특정 시점, 완료 뭐 이런 것들이 와야 한다. 자, 여기 until 좀 잠깐 볼까요? 아까 여러분들 판세했던 내용이 여기 있죠. 앞에는 상태, 뒤에는 동작이나 특정 완료 시점이 나온다.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until이 뭐뭐 할 때까지야.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다 아는데 뭐뭐 할 때까지야 라는 걸 다 아는데 단지 앞에는 뭐가 있어 뒤에는 뭐가 있어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보완해서 준비를 하셔야 시험장에 가서 헷갈려서 놓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없게 된다는 거죠. 시험에 가서 우리가 아예 몰라서 틀리는 건 없고요.
이제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럴 땐 기준을 나름대로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얘가 보기에 있으면 나는 앞에서 뭘 봐야지, 뒤에서는 뭘 봐야지, 이런 식으로 접속사 문제들 해결하셔야 되고요. 자, 거기 교재에 있는 내용들 잘 습득하시면 뭐 제가 안 다뤄드린 문제들도 충분히 풀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접속사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품사를 가지고 문제 푸는 거, 어휘 공부하는 거, 암기 요령 이런 것들 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